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증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보다는 일상 진료에서 가끔씩 이루어지는 저의 실패담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구강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진단 방법과 그런 걸 동원해서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는 부분이 항상 진료라는 플로우 안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혹 가다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고 환자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며 치료를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충치 치료처럼 단순히 A는 B다 식의 치료 방법으로 충치를 제거하고 떼우거나 충치를 제거하고 씌우거나 그런 단순한 치료도 있는 반면에 A인 경우 yes or no, 그 yes or no에 따라서 또 yes or no가 붙고 계속 그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치료 단계별로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진료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신경치료가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100% 정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분간을 제거하고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는 뿌리 끝의 3분의 1의 부분간들이나 아니면 예기치 못하는 신경관의 그 환자만의 특이한 그런 모양이라던가 혹은 기구가 부러진다던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또 고민하고 진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환자와의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도 간혹 존재하는 것은 모든 치과 의사가 느끼는 고민이고 힘든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엑스레이를 보통 찍지만 그 엑스레이가 2차원적인 모양을 찍기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3차원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고요. 엑스레이를 지금 정확히 병이 나오겠거니 라고 환자분들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엑스레이는 수많은 진단 방법 중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라는 또 다른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찍는 것 뿐이지 엑스레이가 진단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지만 90%, 100%를 담당하는 진단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2차원적인 사진상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치아만의 변이들이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치아가 아주 일률적으로 100% 똑같은 치아들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면 아마 치과 의사는 아주 해피하고 즐겁게 진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환자의 개개인적인 다른 근육의 힘 아니면은 청결도의 차이들 그 다음에 이상 습관들 예를 들면 이갈이를 하신다던가 교합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재신경치료의 경우입니다. 모든 치과 의사가 아마 가장 하기 싫은 진료 중에 하나가 신경치료일 거고요. 그 중에 더 하기 싫은 거는 이미 한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재신경치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신경치료는 처음에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치료 결과를 100% 성공한다라고 환자분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재신경치료에는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재신경치료를 들어갈 때 열심히 해보겠지만 이미 신경치료된 그 치아에 내가 모르는 불강력적인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치까지 고지를 하고 재신경치료를 들어가는 게 되는 그런 루틴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CT라든가 더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면 되지 않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진료는 단계적인 치료법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또 나라에서 강력히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를 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한 진료라든가 그 단계에서 필요 없는 어떤 진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플로우를 따라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의사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진단의 힘든 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예기치 못한 치아에 크랙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그 외 등등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한 진료실 상황 가운데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의사에게는 여러 가지 수많은 성공들 가운데, 아니면 수많은 진료들 가운데 뭐 0.1% 되는 그런 실패일지라도 그 환자분 당사자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실패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하기 전에 예측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부분,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의사 입장에서 0.1%, 환자 입장에서 100%의 사건을 닥쳤을 때 서로에게 그 다음 단계로 원활히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참 의사로서 열심히 치료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도 아쉽고 서운하고 작은 배신감이라고도 할까요? 그런 것들도 심하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고 죄송하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자괴감도 일상적으로 겪고 살아가는, 마음적으로는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과 진료가 이러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제 한 케이스를 보면서 결국은 뭐 실패 아닌 실패인 케이스를 여러분들 공유하면서 치과 진료에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16년도부터 저희 치과와 인연을 맺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고요. 충치 치료도 했었고, 인레이 치료도 하셨고, 뭐 크라운 치료도 하셨고, 사랑니 발치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오시면서 스케일링도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오셔서 발치 치료를 하시고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올해 11월에 1년 좀 넘게 지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파노라마 사진을 보니 이쪽이 이제 환자분의 왼쪽인데, 왼쪽 부분에 뭔가 엑스레이상의 뼈가 녹은 듯한 모습이 보여서 작은 사진을 다시 이제 찍어 봤습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이 사이도 약간 좀 검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크라운 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다고, 저희 치과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환자분에게 고지를 해드리고 치료를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누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미 신경치료가 돼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신경치료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진 않지만, 뿌리 끝에 그런 예기치 않은 3차원적인 근관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뿌리 끝 3분의 1에 존재하는 많은 장가지들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신경치료를 다시 하자라고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발치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뿌리 사이 가운데 이렇게 까맣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 질환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옆에 있는 뿌리랑 비교를 해보면, 이 옆에 있는 뿌리는 굉장히 이제 C자로, 이게 약간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요. C자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파노라마를 볼까요? 파노라마가 더 정확히 보실 수가 있겠네요. 파노라마는 약간 더 수직적으로 찍기 때문에, 물론 좀 전에 작은 사진도 수직적으로 찍을 수 있지만 숙련도에 따라서, 아니면 환자분의 구강 구조에 따라서 조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C자로 벌어져 있지만 이 뒤에 치아는 아주 공손하게 11자로 붙어있는 그러한 치아입니다. 이런 치아의 특징은 C형 캐널이라 그래서요, 이 치아들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신경관이 이렇게 보통 여기는 이제 길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동글하게 여기 동글하게 입구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하는 파일들이 잘라서 보면 동그랗고 아주 바늘처럼 길고 뾰족한 이런 기구들이 이제 나사산처럼 이렇게 날이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 동그란 거에 딱 맞게 조금씩 큰 직경으로 옮겨가면서 감염된 근간들을 삭제하고 멸균시키는, 소독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신경치료인데, 이 옆에 있는 가지런하게 모여져 있는 치아는 보통 신경관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건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동그랗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제 쭉 다 동그랗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 빈 공간인, 위에서 보면 C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C형 캐널로 부르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치료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도 지금 이 엑스레이상에는 예상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뿌리가 붙어 있지 않고 좀 전처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잇몸이 안 좋아졌을 때 여기까지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높고 해서 미생물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 뿌리 부분까지 타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치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잇몸 질환으로 이렇게 된 치아라면 신경치료로는 낫게 할 수가 없고요. 잇몸 질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오염된 뿌리는 다시 뼈가 와서 붙을 수 없고 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연명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잇몸을 검사를 해봤을 때는 단순히 이런 신경치료를 할 때는 이 치아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잇몸 또한 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땐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검사를 했을 때 잇몸은 아주 건강한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 원인은 뿌리 끝밖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들어갔었고요.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아직까지 위에 있는 재료를 다 제거하지는 못한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신경치료를 하고 예전에 떼어놨던 그런 재료들이고요.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희끄무리한 것들은 이제 신경치료 재료, 기존에 채워져 있던 건데, 이런 것들도 또한 동그란 기구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간 자체가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라 큰 파일, 기구가 이제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큰 파일로 변경하지 않고 우선은 이 안에 있는 고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내는 길만 우선은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날 삭제하고 확인차, 찍은 사진이고요. 염증 있는 치아들은 제거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을 하면 고름이 쭉 밀려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으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느끼는 정도로 썩은 냄새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쭉쭉 해서 점점 없어지죠. 안에 재료가. 위쪽 부분도 썩은 냄새가 나서 위의 재료들도 거의 제거를 하고요. 지금 이거는 신경치료 하면서 소독하는 약을 넣는 거고요. 신경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사진인데 근관이 모양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이 근관은 처음에 재신경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원래 근관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또 주변 근관 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오염된 벽까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보다는 더 크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삭제를 해가고 약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독도 하고, 신경치료를 하면서 언젠가부터 기구를 넣으면 보통은 치아 뿌리 안에는 신경이 이미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뿌리 끝을 기구가 넘어가면 그 바깥쪽에는 신경과 다른 그런 염증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지만 그 뿌리 안에서 기구 조작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신경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거의 매주. 기구 조작을 할 때 아프시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어봤더니 예기치 않았던, 말씀드렸던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쪽 부분에 CT가 이 치아가 있으면 수평으로 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아래 뿌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동글 이제 보이죠? 이렇게 근관이 있고, 보통 이쪽 뿌리에 있는
이 두 개의 근간은 이스머스라 그래서 근간 사이가 위쪽 부분은 뚫려 있는, 근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윗부분 뚫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쭉쭉 아래로 계속 뿌리를 절단면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은 뼈가 녹는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쪽 근간 이렇게 세 개 명확히 보이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부분이 뭔가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환자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엑스레이를 찍고 여기 뿌리 사이 부분이 까맣게 좀 약간은 녹은 듯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까만 부분이 이 뿌리 끝에 염증이, 이 뿌리가 얇기 때문에 이쪽을 타고 빨리 급속하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애초부터 이쪽 부분에 스트립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이 이제 얇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약간 뚫려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염증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먼저인지 저것이 원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뚫린 경우에는 여기를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발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더군다나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환자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처음부터 또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에 동의하시고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보면 아래쪽은 뚫려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뿌리는 사이 부분이 여기가 녹아 있고, 보면은 뿌리 갈라진 데부터 계속 다 뼈가 녹아 있습니다. 위에 보면 까맣잖아요, 사이가. 근데 위쪽 부분이 하여튼 여기 부분이, 이쪽 부분이 실제로 스트립 퍼포레이션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뿌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근간을 기구도, 얇은 기구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파일링 동작이라고 하는데 삭제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두꺼워지면 이 플렉서블리티가 떨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은 점점 직선화 시키는 거죠. 이런 곡선을 직선화 시키다 보면 결국은 이쪽 부분,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스트립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신 분인데 진료를 마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 아닌 실패이지만 진료상에서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치과 의사도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환자분들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료를 진행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뒤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진료를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똑같은 저희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맹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진료상에 있음을 주시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믿고 진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항상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